아프다고 해서 참으면 안 되잖아요. 부츠를 작게 신어가지고 힘전 잘 되겠다. 이거는 경직돼 있는 자세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키 며칠 탔더니 항공모함이야. 네. 저는 거기가 아팠어요 항상. 그 새끼발가락 옆에 뼈 있잖아요. 네, 많이들 여기에서 아파하시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특히 오른발이 약간 팔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안녕하세요. 양성철입니다. 알파인 스키는 눈으로 덮인 산을 미끄러져 내려오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스키에서 움직임 분석의 핵심은요, 사람의 질량 중심의 궤적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때 스키어는 스키어의 중심과 발과의 수직 관계를 유지하는 센터 포지션을 유지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스키를 잘 타기 위한 핵심 정보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와 같이 그 시다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지난주와 같이 박정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근황이 어떠셨나요? 뭐 바쁘게 또 발을 잘 만지고 열심히 이제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쵸? 네. 야, 저도 뭐 재택근무 하느라 뭐 회사 다니느라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주말이라서 조금 이른 저녁에 시작을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덜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낮잠 좀 잤어요? 아니 좀 1시간 일찍 끝나니까 좀 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번에 얘기했던 그 스키 붓주 이렇게 뭐죠? 그 핏박스? 예, 이제 발이랑 다리를 이제 3D로 스캐닝을 해서 이제 그 형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스키 부츠랑 딱 대비됐을 때 네. 부츠 안에서 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제 스키의 여태까지 이제 경험들을 좀 같이 이렇게 토크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제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은 1986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스키 선수 및 국가대표 상비군 활동을 다수 입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서부터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선수권 대회 2위, 5위 등 각종 그 등위에 지금 들은 데몬스트레이터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즉 KSIA 마스터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스키 전문점 챔피언 스포츠라는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호 마스터 데몬 겸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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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네. 요새 뭐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 날씨도 좀 많이 시원해졌어요. 네, 예.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 예. 지금 저도 반팔을 입고 그래서 있는데 옷이 되게 추운 것 그래서 같아요. 긴팔 입고 오셨네요. 예,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요. 이 시다스 이 코리아 여기는 확실히 많이 걷고 그다음 움직임도 많아야 되잖아요. 네.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춥게. 예. 자, 지금 스키 시즌 준비는 잘 되시나요? 예, 이제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덥고 비도 많이 와서 스키에 이제 그런 장비 구매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의는 없었는데, 이제 한 저번 주서부터는 일주일 전서부터는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손님도 내방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피스랩에서 계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트레이닝 겸
예, 근육이나 뭐 이런 스키에 대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뉴질랜드 투어나 뭐 이런 부분을 못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쪽을 피스랩에서 풀려 스킹을 하면서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피스랩이 이제 베어스타운에서 예, 베어스타운에서 그 했죠. 비시즌에 예. 트레이닝하는 거죠. 예, 네, 플라스틱 그 소울 위에서 타고 있는 스킹입니다. 예. 아이고 우리나라에 그런 뭐 스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온 게 뭐 대단한 아주 거죠. 좋죠. 예. 예. 그렇죠. 스키를 탈 수 있고 그렇게 어떠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예. 그 사계절 스키장이 생긴 것만으로도 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눈을 이제 뿌리게 되면은 음. 녹질 않는 거죠. 밑에 뭐 방열 그 뭐 지열판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나고야 같은데 더운 밑에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10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해요. 대신 제빙기로 해서 얼음에서 쌓아놓고 이제 오픈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넓은 코스나 끼인 코스는 안 되고 한 1km 정도의 폭은 한 30m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빙기 전기세 많이 들고 예. 예. 지금 뭐 일본의 아와노 토시노부랑 뭐 오카베 테츠야 뭐 이런 뭐 전 데몬스트레이터도 지금 일본의 피스랩에서 지금 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말고는 유럽이랑 미국 말고는 네.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도 뭐 관광객이나 스키어를 막고 있고 그다음에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칠레나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올 여름에는 스키를 타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좀 코로나가 좀 빨리 회복도 되고 됐으면 좋은데. 자,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어떠한 그 핏박스 예. 맞죠? 예. 예. 핏박스를 통해서 좀 어떠한 그 굿즈를 성형하거나 맞출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김준호 마스터 데몬 네. 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시게 됐는데 네.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스키 부츠를 신는 경험들은 두 분 다 너무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발이 불편한 경우는 너무 많이 겪으셨죠. 예,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아픈 사람이 이제 공감을 한다고 아프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과연 이게 부츠 안에서 왜 아플지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작업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안 아파 보면 사실 모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데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샵을 또 운영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부츠를 권해드릴 일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권해드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내가 생각 못했던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예, 경험 그렇죠. 생기시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봤을 때 이제 손님이나 이제 스키어들이 왔을 때 이제 먼저 실력을 물어봐야 되겠죠. 플렉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발 모양을 이제 실측을 쟀을 때 보면은 뭐 넓은 발도 있고 칼발도 있고 발등이 높은 발도 있고 아치가 무너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국 분들은 발이 넓은 편이 많잖아요. 그죠, 대표님? 예, 맞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넓다 보니까 이 라스트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종류가 이제 뭐 같은 브랜드지만 뭐 칼발이신 분들도 그런 종류에 맞는 것도 있고 미드볼 그 다음에 완전 와이드한 볼 사이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스키어들을 선택을 해드렸을 때 발이 아프면은 사실은 스키에 흥미를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파서 일단 예. 본능적으로 아프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와이드한 버전들의 뭐 각종 브랜드마다 많이 있으니까 이제 선택을 제대로 해드려도 발이 워낙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PGA-투어 박종훈 대표님한테 가시면 이제 정확하게 또 해주시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너무 넓은 거 하면 또 너무 놀아서 맞아요. 그게 예. 이제 그때는 괜찮은데 1년을 타고 나면 아무래도 안에 이너부츠 같은 데 숨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이 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발이 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스키를 타고 가는데 스키가 바라락 떨어요. 그렇죠. 네. 내가 안에 이만큼 놓으니까, 움직이는데 그쵸. 예. 이건 가만히 있고 예. 예.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할 때 이렇게 뭐 스키 잘 타시는데 이렇게 스키가 이렇게 바라락 떠시는 분들 간혹 보는데 그분들 보면 이제 볼이 되게 넓거나 이게 부츠가 안에가 크신 분들이 대다수가 거의 99.9%가 거의 맞는 걸로 확인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스키 잘 타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잘 타시는데 아니 아마추어 분들은 예. 경험도 없고 스키 잘 못하는데 예. 부츠도 잘 안 맞아요. 예. 이제 그렇죠. 그걸 좀 이제 많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걸 이제 부츠를 이제 맞춰봐 드리고 그런 피드백을 고객분들한테 받다 보면 사실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많이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예. 예전에 이 자세 하세요 왜 안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예. 저희한테 많이들 말씀하세요. 아 나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네. 근데 그분 몸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자세인데 부츠도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만 하면 이제 스트레스 그렇죠. 받으세요. 예. 아 내가 감각이 없나.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오픈해서 이제 한번 정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장비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경험으로만 아는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지만 많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그 잠깐 소개할 내용들이 뭐냐면 그 분의 발을 그대로 이제 스캐닝을 해서 부츠에 집어넣었을 때 이분의 발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스퀘어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추천해 주시는 분도 네, 마찬가지고 그쵸. 되게 얻을 내용들의 정보들이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효율성 있게 부츠를 선택하면 이중 투자도 안 하고 그렇죠. 중복 투자도 예.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비가 작년에 도입된 건가요? 예, 작년에 이제 그 도입이 돼서 진행이 일부 나라의 큰 그쵸. 전문적인 예, 샵에서 전문 진행을 샵에. 하고 예, 있는데 저도 반응들이 이제 정보를- 폭발적이었던 게 예. 전문가만 막 설명해주고 막 체크해주는데 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맞아요. 근데 저걸 딱 했더니 서로 간의 이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요. 그래서 내가 아 왜 이 부츠에 이 사이즈를 신어야 되는지 이게 맞는 부츠긴 하지만 기성품이라 안 맞는 게 당연하구나. 어디가 되게 비좁고 어딘 많이 남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편안하게 좀 잘 잡아주면서 어디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까지가 다 쉽게 네. 결정되니까 네. 그렇죠. 샵의 입장에서는 되게 시간적인 세이브라든지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되고 네. 스퀘어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전문가한테 왜 이걸 권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그렇죠. 수월해지죠. 예.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여기 근데 문제는 예. 저희가 이제 스키샵들도 이제 스퀘어 분들도 많이 이제 시장이 커지고 스키샵들도 아주 여건이 좋아져서 돈도 많이 버시면 저런 내용들을 투자를 그렇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죠. 아 우리 스키 시장이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장비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저희만 데모를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지금 장비에 대해서 그 작년에 그 대표님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봤는데 이제 바로 스캔을 뜨잖아요. 뭐 양발 그런 그 전용 양발을 해서 스캔을 이제 정확하게 뜨면은 컴퓨터상에 이제 360도의 3D로 해서 이게 정보가 나오면은 부츠를 내가 어떤 브랜드의 부츠를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하면은 발이 여기서 이 부츠는 라스트는 그러니까 볼 사이즈가 몇이고 뭐 각도가 어떻게 되며 여기 뒤꿈치에 뭐 공간은 어떻게 되고 사이즈도 나오면서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치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딱딱 대입해서 딱 가장 이상적인 부츠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컴퓨터 안에는 그러니까 이 장비 안에는 모든 부츠의 라인업들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자기가 원하고 좋은 부츠를 갖다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조금 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또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시간도 좀 덜 들고 그다음에 그 안 맞는 부츠를 갖다가 뭐 많이 작업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도 좀 절약되고 뭐 그런 부분이 이런 경우가 예. 보통은 좀 은근히 많습니다. 뭐냐면 다리 모양이랑 부츠 모양이랑 발 형태랑 너무 궁합이 잘 맞는데 어느 한 포인트만 안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 부츠를 딱 신었을 때 그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네. 다른 부츠를 선택하게 돼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게 바란스가 잘 맞으면 거기는 아 당연히 안 맞으니까 조금 늘리거나 해서 조정을 하면 너무 나한테 최상의 부츠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신어보고 이게 아프네 이거 안 맞아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안타까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장에서 손님이 왔을 때 스퀘어 분이 왔을 때 부츠를 선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못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발 사이즈나 이런 걸 보고 볼이나 사이즈를 보고 보통 다른 분들의 이제 플렉스는 뭐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실력에 영상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 저한테는 어느 정도 실력인지 딱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판단해서 플렉스나 이런 거 결정이 되면은 이제 발이 모양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서 뭐 어떤 부츠는 뭐 발등이 낮게 나오는 부츠도 있고 어떤 부츠는 뭐 높게 뭐 넓게 이렇게 나오는 부츠. 그러니까 보통 한 3-4가지를 신켜 드려요. 브랜드를. 그러면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해드리거든요.
부츠의 선택, 스키의 선택은 되게 간단한데 부츠의 선택은 되게 고민되고 저로서도 이분한테 고민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바람풍 걸고 또 막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거 이제 좋다고. 방법을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부츠 인업줄 까고 그렇지. 아웃쉘에 발을 집어넣어서 공간적인 그렇죠. 걸 체크하는 방법. 체크하고. 네. 이게 사실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샵에서도 또 인력도 모자라고 또 하다 보니까. 아니 뭐 계신 분들이 좀 숙제해서 하시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그 일단은 그럼 영상을 한번 좀 보면서 네.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아, 핏박스 예, 핏박스 3D. 3D. 네, 콜푸스라고 이제 이름을 하긴 하는데 그냥 핏박스 3D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핏박스 3D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 좀 하시죠. 네. 자, 여기 좀 작들이도 이 보시고요. 야, 역시 시라스예요. 핏박스 3D 나오네요. 예, 이제 저렇게 보시면 그 양말 전용 양말을 신어서 예, 저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네. 발바닥에는 이제 센서가 있습니다. 발의 압력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는지. 네. 저렇게 카메라가 돌면 발이랑 다리 종아리 부분을 입체적으로 스캐닝을 합니다. 그럼 저렇게 내 실제 발 모양이랑 종아리 모양이 나오죠. 그럼- 근데 저기서 보면 정확한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발볼 사이즈, 뭐 발등 높이, 예. 그다음에 저렇게 발바닥의 압력이 어디 집중돼 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지 어떤지, 그다음에 뒤에서 발목의 각도라든지 종아리 네. 두께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러면 인솔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인솔은 그냥 따로 일단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맨발로 작업하고 거기서 필요한 작업들이 뭔지, 다리 모양이 삐뚤어졌으니까 발이 내려앉았으니까 그 인솔이 이후에. 필요하다든지, 예, 그런 분석을 할 때 쓰는 장비죠. 그래서 저렇게 부츠를 이제 안에 집어넣어 보고, 예, 저렇게 부츠 모든 브랜드가 선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다양한 그 각도에서 이제 발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지금 매 해년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네, 올해 신상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사이즈도 바로바로 바꿔서 네. 이제 대입을 시켜볼 수가 있고, 네. 왜냐면 부츠 사이즈가 뭐 260, 65 이렇게 5mm로 표기되긴 하지만 실제로 전체 쉘은 10mm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택이 좀 애매한 사이즈들도 네. 많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숫자는 참고만 해야 되고 발을 집어넣어보고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체감하는 거는 255가 265보다 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델에 따라서. 물론 상급자용은 이제 타이트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 내용을 보고서 한다라고 하면 아까 잠깐 뭐 짧게 넘어갔지만 그 부츠 안에서 야 어디는 되게 타이트한데 어디는 왜 이렇게 많이 비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밀착감이 있지는 않으니까. 예, 발이 그러다 보니까 또 적당한 하니까. 볼륨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은 채우고 필요한 부분 늘리고 이런 기본적인 작업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작업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새로 나온 부츠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 기계 안으로? 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금 등산 브랜드들, 등산화들, 러닝 신발들도 지금 그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은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되고. 중이에요. 예. 그러면은 뭐 부츠 만드는 브랜드 회사와 이 지금 그 뭐 핏박스 3D 이 회사와의 어떤 유대 관계도 되게 좀 돈독하겠네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게 실제 부츠 브랜드에서는 그 부츠에 대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조를 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를 내부로 스캐닝해서 정확한 볼륨을 체크하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이 볼륨을 체크하는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살로몬도 그걸 데이터를 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우리 부츠 브랜드의 데이터도 있어야 전 세계 전문샵에서 그렇죠. 예, 자기들 부츠 브랜드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좋은 관계를 제공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애매한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한 신발들이 안에가 정확한 데이터를 스캐닝하기가 오차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건 계속 지금 개선 중에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부츠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붓줄을 사서 처음에 그냥 신고 스키를 탄다라는 거보다는 항상 전문가한테 와서 발과 족형과 궁합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스키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발전되다가 딱 정체된 구간이 있고 그 정체된 구간이 슬럼프나 또는 또 스키가 또 싫어서 또 다른 스포츠로 이동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붓주는 정말 자동차 엔진 같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돼서 올해 좀 바쁘시겠네. 그럼 붓주 이제는 슬슬 바빠지겠죠. 예. 예. 그 지금 여기 오셨기 때문에 붓주를 더 섬세하게 또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이제 저도 뭐 시다스 지금 뭐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죠? 아까 제가 놀랬던 게 대문을 활동한 지가 아까 15년. 근데 사실은 아까 그것도 네. 잠깐 이게 너무 진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뭐 예, 10몇 년, 15년 이상은 무조건 하긴 했는데 네. 한 16년, 17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 기간이 이제 무뎌지기도 했지만 이제 샵으로 또 매장을 또 운영하면서 뭐 하고 있지만 또 이게 또 새로운 또 저의 또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한데 시다스를 오래 사용을 했잖아요, 제가. 예, 항상 왜냐면 부추를 가지고 그래도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월드컵 부추를 사용하는데 월드컵 부추는 너무 좋고 93mm, 뭐 92mm 이렇고 플렉스도 강하고 그러니까 저는 발이 좀 넓은 편인데 이걸 또 피팅해야 되잖아요. 다 조정을 해야 이게 되고 오래 걸립니다. 아주 발이 예. 두 분 다 만만치 않으신데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보통 2주 정도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일주일에 2번씩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제- 스키를 타고 또 체크하고. 이제 미안하지만 바빠가지고 예, 조금 제가 예, 늦게 주긴 예, 하는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아프다고 해서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건 느껴요, 요새. 아프다는 참지 말고 부츠 선택을 이 기성품을 자체를 아무리 잘 했어도 아프거나 이랬을 때는 나의 이런 그 스킹의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발휘되지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편하게 해놓고 뭐 폼도 쓰고 완전히 밀착감이 있게 편하게 해놓고 스킹을 하는 게 뭐 전문가로 입장에서는 스키를 타는 스키어로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뭐 좋다 이거죠. 예 한마디로 예. 그게 있으세요. 뭐냐면 월드컵 부츠를 신으시잖아요. 네. 사실 엄청난 경륜과 어떤 테크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킬 타는 동안에 바란스가 좋을 거 아닙니까? 아마추어 당연히 예, 비교하면 그죠. 그럼 부츠가 편안하게 타이트도 되게 편안하게 잘 핏이 된다라고 하면 막 비틀고 이런 몸을 쓰는 동작들이 네. 많이 없으니까 발이 그렇게 심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월드컵 신게 되면 그렇죠. 발볼이 좁아도 예. 아무리 편안하게 작업해도 막 어떤 힘쓰는 동작들이 네, 많다 맞아요. 보니까 발에 네. 스트레스 올 수 있으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되는 건 발볼이 무조건 넓다 좁다를 떠나서 그런 수준도 예. 부츠 강도에 되게 선택할 때 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쓰는 대문들이 쓰는 뭐 부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오리지널 월드컵이라서 좀 딱딱한 부츠잖아요. 좁고. 근데 이제 양산용으로 나눈 판매되는 월드컵 부츠는 사실은 그거랑 틀리게 완전히 이제 틀리네요. 좀 소프트하고 넓고 최상급자용 예, 최상급자용. 그리고 이제 최상급자용인데 플렉스도 나오는데 또 와이드한 버전, 되게 편하게 나오는 버전이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손님들한테는 예 많이 선호를 하세요. 네. 또 편하고 퍼포먼스 좀 나오고. 근데 월드컵 부츠는 거의 뭐 판매는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저희가 쓰는 월드컵 부츠는 예 전문가들이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선수가. 이제 발 타입을 잠깐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발볼도 넓은데 발등도 높습니다. 예. 근데 발가락도 이게 그때 이렇게 돼 자료에 있어요, 이렇게. 자료에 발가락이 네.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이 길어서 예, 예. 일자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자료 보여드렸지만 부츠를 선택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발입니다. 예. 그래서 부츠 안에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다 갈아내고 늘리고 해서 막 부츠 안에가 다른 부츠가 돼버려요. 예.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선수나 대몬이라든지 직업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게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 가끔씩 저희가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부츠 갖고 왔을 때는 좀 난감하긴 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 오래 걸리죠. 예, 이게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효율성들 예, 고생도 하시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네. 타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부츠라는 것은 어떤 피팅을 통해서 좀 타이트한 어떤 피팅감을 추구해야지
부츠를 작게 신어가지고 힘 전달 잘 되겠다. 이거는 고생이 더 많이 있다. 절대 안 되죠. 네. 그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키 매니아 분들이 이제 한 뭐 2월, 3월 이제 스프링 시즌으로 되면 될수록 이제 스키가 좀 점점 잘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다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제가 상황을 좀 보면은 부츠를 선택을 해서 겨울 내내 어떠한 스키 운동이라든지 스키에 필요한 근육들이 생겨서 봄에 스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원인보다는 본인이 부츠를 선택하다가 겨울 내내 뭐 영하 5도, 10도, 15도, 뭐 어떨 땐 뭐 영하 뭐 20도까지도 떨어지는 이 환경에 스키를 타다가 갑자기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이 플렉스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때 스키가 잘 된다, 뭐 는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제 레슨을 좀 잘 받고 계셨다면은 좀 느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있죠. 있고, 레슨을 잘 받고 그렇죠. 있거나 아니면 레슨.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또 그때 그 시간에 충분히 탔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플렉스가 이제 그때 되면 사실은 저희들도 저는 작년에 130 월드컵 신체 그 전에는 150을 계속 꾸준히 했거든요. 근데 150을 다시 올렸어요. 이제 올해 돌아올 시즌에는 왜 그러냐면 저희의 퍼포먼스는 기선전 이제 KSI 기선전 기술 선수권 대회인데 2월 말이에요. 따뜻해진다고요. 또 날씨도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부츠가 안에서 막 너무 부드러워져서 막 발이 노는 게 이제는 이제 이 퍼포먼스를 내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플렉스를 다시 또 올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부츠가 너무 하드하면은 나의 몸도 이 스킹 자체도 좀 딱딱하게 변하는 것 같고 부츠가 어느 정도 나의 힘을 잘 받으면서 소프트한 느낌이 나면은 몸도 좀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 동작이 예, 좀 부드럽게 맞아요. 되는데 그런데 뭐 이 부드럽다는 게 너무 나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낭창거리고 막 너무 막 이 발목이 앞으로 숙여져서 찌그러질처럼 그 정도 플렉스는 아닙니다. 대신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그 사실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편하다가 발이 아프다. 발이 네. 아, 왜 유격이 많아. 유격이 많이 생기고 예. 움직이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밑에가 너무 어딘가 발목까지 딱딱하게 돼 있으면 왜 딱딱해 보이냐면 몸 자체도 부자연스러우니까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많아져요. 힘도 많이 쓰고. 예, 근데 이제 너무 수준에 비해서 너무 부드러우면 맞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힘 전달이라든지 어떤 안정적인 어떤 발에서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되게 경직돼 있는 자세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왜냐면 내가 예, 그쵸. 불안해서 예, 불안하니까. 예,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부츠 선택이 되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예, 저희도 네. 사실은 부츠 선택 매장에서 부츠 선택의 시간이 제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중요하고. 예, 실질적으로 발도 재야 되지, 볼도 봐야 되지, 제품이 쭉 나열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나열됐을 때 어떤 부츠랑 스키 실력을 이제 제가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스키 실력을 얘기하는데 가장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상을 보면은 이 정도 뭐 어느 정도 급이다 딱 해서 플렉스 먼저. 근데 발 모양의 넓은 거, 뭐 좀 중간 아니면 좁은 거 부츠를 선택하죠. 맞춰 나가는 거죠. 예, 거기서 맞춰 나가는데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브랜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면은 신어봤을 때 피팅감이 다 비슷하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브랜드랑 가격 보시고 선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예, 확실히. 또 이게 있어요. 이너 부츠가 있잖아요. 예, 이너 부츠는 부드럽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예, 두꺼운 이너 부츠도 있고 얇은 것도 예,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부츠 껍데기만 비교를 해보면 이너 부츠는 변화가 되니까 네. 변형이 되니까 부츠 껍데기만 쉘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볼륨인데 어떤 건 너무 빡빡하다라고 어떤 건 좀 여유가 있다래요. 왜냐면 이너 부츠 때문에. 두께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신어봤다가 와 이거는 잘 잡아주고 되게 편안한 것 같아라고 했는데 스키 며칠 탔더니 항공모함이야. 이너 부츠가 되게 두꺼운 거예요. 그렇죠. 칼발인 경우는 네, 이제 신었다가 그렇죠. 네. 오히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쉘은 되게 넓은 부츠를 신었는데 너무 아프대요. 그런 두꺼운 발들. 그럼. 근데 이너 부츠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이너 부츠의 역할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너 부츠에 대한 특징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너 부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빵꾸를 내는 경우 많이 옛날에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아파서 칼로 뜯어내고. 예, 이게 왜냐면은 훈련을 외국으로 나갔는데 보통 한국에 있으면 이제 와서 튜닝을 하겠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카타칼 하나 이거 칼 있잖아요. 칼 그거 예, 사가지고. 칼 해갖고 저는 거기가 아팠어요 항상. 그 새끼발가락 옆에 뼈 있잖아요. 네, 많이들 여기에서 아파하시는 부분.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라요. 그래서 네. 가죽을 띄고 네. 그 안에 이제 폼을 쌌으니까 그 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긁어내고 근데 대신 안에 내피까지는 안 건드리는 걸로. 그러면 좀 수월해요. 근데 고기 부분만이 아니고 좀 넓게 저는 해요. 그래 지금 공간이 좀 있어야지만 이게 근데 고기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넓게 하는 게 낫고 복숭아뼈도 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공부하듯이 저희가 좀 한번 또 풀이를 해보면 음. 이제 발이 특히 오른발이 약간 팔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걸을 때. 아, 오른발이. 근데 스키는 딱 이렇게 11자로 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계속 힘을 쓰고 막 스키를 하면 아무리 발을 좀 잘 이렇게 맞춰놓은 사람들도 아무래도 발이 이렇게 좀 아치라는 게 좀 내려가면서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럼 여기가 걸리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좀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막 편안하게 신었던 분들도 스킹을 막 장시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 바깥쪽이 아픈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발이 자꾸만 이렇게 틀어지는 내용이 틀어지니까 있다. 안쪽에 힘을 쓰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런다고 예, 해서 이제 발이 잡히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아픈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너부츠를 자른다든지 예. 아니면 쉐를 넓히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되는,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오른발이 여기 발가락이 좁아요. 부츠가.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 이거 왼발입니다. 예. 왼발이라고 치면 응? 왼발이 딱 발을 들어왔는데 발가락이 딱 타이트한 거 원하시는 분도 있죠? 여기 안에가요? 예, 여기가 딱 앞에가 살짝 다른 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보면 여기 발가락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예. 네. 그럼 발이 딱 똑바로면 좋은데 이 발가락이 휘어요. 그러면 발이 자꾸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 부분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를 안 넓히고 예. 여기를 넓히게 되면 여기가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아. 반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자가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끔씩은 계속 넓히고 뭐 깎아내도 계속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인이 딴 데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찾으십사 하는 게 네, 그쵸. 추천 사항이고. 네. 그래서 발가락은 여유가 약간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어야 발이 올바른 그쵸. 포지션으로 예, 딱 맞아요. 세팅이 될 수 있는데 부츠 모양대로 발이 삐뚤어져 버리면 발목이나 무릎도 꺾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케이스가 뭐냐면 어떤 외국 선수였는데 어떻게 피팅을 하러 왔었어요. 이제 대표 선수인데 일본에 오른쪽 무릎이 자꾸만 이쪽 턴할 때 꺾인다고. 많으시잖아요 다. 예. 자꾸만 이쪽 꺾여서 자꾸만 스키가 이렇게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트레이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보완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고 했는데 부츠는 아픈 데 하나도 없대요. 안에 다 작업을 해놨어요. 네. 근데 보니까 부츠를 칼발이라 너무 타이트하게 신어요. 아. 그러니까 발가락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예,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많이 갈아내서 부츠 여기 안쪽 부분을 많이 가서 발가락을 폈더니 무릎이 안쪽으로 안 들어와가지고 그날 저기 그 국동컵에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코치 얘기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츠가 꼭 아프다 이런 걸로만 체크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 이렇게 발이 올바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의 그쵸. 공간감을 예, 한번 그게 체크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스키를 정말 잘 타기 위해서 정말 누군가가 우리 김준호 대몬이 슬로프를 막 타고 내려가면 리프트에서 이렇게 쫙 쳐다보듯이 스키는 사실은 이렇게 좀 잘 타거나 이러면은 안 보이는 그런 관중들이 있거든요. 관중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몇 회서부터 계속 그 시다스 여기 박정호 대표님과 함께 스키를 잘 타기 위한 핵심 정보, 스키 기술로서만 해결이 절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수를 1부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좀 보시면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올겨울에는 스키 플레이트를 물론 뭐 구매하시면 좋지만 여유가 있으면은 자기 붓주나 지금 신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봐서 어떤 뭐 교체라든지 좀 궁합에 맞는 붓주로 좀 선택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잘 맞으시면 뭐 바꿀 필요는 없는데. 아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이제 자주 바꾸셔야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잘 만족하고 신다가 더 만족스러운 내가 레벨이 늘면 아, 그쵸. 올바른 실력이, 부츠를 예. 사는 건 어차피 예, 똑같습니다. 예, 근데 맞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안 맞아서 자꾸 바꾸는 건 스킬 안 예, 타게 돼 예, 버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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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이 그 장비의 체인지 사이클 자체를 빨리 가져가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실력이 늘으면은 그거에 맞는 장비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있어요. 스키를 계속 간다라고 해서 스키가 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붓주는 대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교체하는 그 시기가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3년, 5년까지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붓주를 교환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스키가 확연하게 확 바뀌어요. 포지션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늘기 위해서는 붓주 그 교체하는 사이클을 조금 좀 자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예, 근데 저기 워낙에 스타일이 네. 돈을 못 벌 정도로 자꾸만 권유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부츠를 근데 매장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봤을 때는 지금 괜찮아요. 이게 더 다른 거 신상품이나 다른 체인지 이것도 뭐 항상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픽도 바뀌지만 완전히 이 안에 몰드나 뭐 이런 것도 바뀔 때가 있는데. 그렇죠. 기술적으로. 근데 다 이 부츠가 지금 괜찮아요. 지금 이분한테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부츠라기보다는 더 지금 현 상황에 더 잘 맞는 부츠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거를 신으셔야지 정말 좋다고는 뭐 100% 확신하면서 얘기는 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 가지를 저도. 고려해야 예, 되니까. 고려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스키가 또 받쳐줘야 되고 막 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비의 선택을 계속 체인지하다 보면 금액도 늘고 뭐 이러니까. 전문가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아이들이 발이 아프대요. 엄마한테 발 아프다고 자꾸 운대요. 네. 실질적으로 딱 와서 텐션을 맞는데 그리고 맞아요. 이 부츠가 맞아. 컸지만 맞아요. 예전에 좀 큰 걸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플렉스도 괜찮아요. 발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팠다고. 애기가 그렇죠.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장난감 이거 받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해서 이제 부츠에서 이제 이너 부츠를 빼서 하면은 공간이 좀 남거든요. 어머니 이건 바꾸지 않으셔도 된다. 내년에 와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이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바꾸시고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자가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에 체크해서 괜찮다 그러면 좀 더 써주셔도 됩니다. 예. 아픈 거는 무조건 안 아프셔야 돼요. 발은. 예.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오늘 그 아까 그 핏박스라는 그런 기계가 우리 한국에 한 대 있나요? 예. 뭐 여기 일단 한 대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한 대 이 시다스 본점에 있는데 그런 핏박스를 통해서 자기의 붓줄을 좀 꼼꼼히 세세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붓줄도 잘 오래 선택을 하셔서 안전하고 이렇게 그 발전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이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시고 뭐 대표님, 예. 네. 뭐 저야 이제 막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욕심 때문에 네 남자들이 항상, 수다가 더 많아요. 네, 항상 이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좀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네, 유익한 정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네.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제 좋은 정보들 쉽게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한 2-3달 있으면은 겨울 이제 시즌이 돌아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갖고 겨울을 이제 스킹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코로나나 뭐 이런 뭐 병들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뭐 방역 준수하시면서 이겨내시고 즐거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다음에 저 또 불러주시나요? 예. 그럼요. 그러면은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알찬 내용으로 해갖고
또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오늘 재밌게 해주신다더니 오늘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번에 다시 불러드릴게요. 예. 자, 오늘 그 저기 시다스의 박정호 대표님과 그 마스터 데몬 김준호 데몬과 그다음에 현재 그 챔피언 스포츠 스키샵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그 데몬스트레이터가.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촬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럼 인사하고 저기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서 찾아뵙는 걸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